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이 다시 한번 그래도 10만 원대를 좀 돌파를 하고 뭐 돌파를 하다가 또 약간 이탈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삼성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많은 또 정보들을 받으면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결국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나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다가 어제 나스닥장도 반등이 나왔다가 근데 또 한 가지 또 약간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아직은 어 반등을 확실하게 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불안 심리거든요. 어저께 이제 의사록이 있었고 이제 12월 초중순에 나오는 이 금리 인하 발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들은 최근 그 미국 셧다운이 종료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이제 9월 달 막 10월 달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모순이긴 한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현재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약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가 네 이게 삼성이 뭐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다 필요 없고 그냥 얘네가 주도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면은 우리 삼성도 그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현재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가끔씩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호재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 좋은 기사들 혹은 나쁜 기사들 막 나오잖아. 이거는 지금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네. 진짜로 무슨 뭐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뭐 횡령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거 아니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미증시 또는 우리나라 지수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일단 시장을 좀 볼까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 지금 프리 시장에서 이제 더 크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뭐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이 GPU 칩을 이 중동 국가들에도 수출할 수 있게 허락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또 미국 프리 시장에서도 상승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 이제 미 선물 시장도 네 정말 크게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시아 시장에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나스닥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고 그런 흐름에 일단은 볼게요. 그래도 나스닥이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약간 약세를 보였던 거는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볼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12월 달 대부분의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그 반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거든요. 어저께 원래 이 고용 보고서가 나왔어야 돼. 근데 결국에 미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고용 보고서나 CPI나 물가 지수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자료들이야, 옛날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셧다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연방 정부가 이 무급 휴가를 계속 떠났고 이런 것들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12월 달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네. 결국 시장은 악재보다도 이런 불확실성을 더 예민하게 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엔비디아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3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지금 4 분기까지도 더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거죠. AI 버블, AI 거품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좀 잠재울 수 있는 아니 버블이라면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적이 없을 때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걸 버블이라고 하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버블이야. 그래도 시장은 계속 AI 거품론과 버블론을 언급하면서 시장은 등락폭을 크게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상승장이라는 거 강세장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강세장으로 생각하겠지만 강세장은 여러분들 낙폭 또한 더 크게 나오는 게 강세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주가의 흐름보다. 그래서
저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박스권 내에서 크게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지수를 볼까요? 지수가 오늘 거의 2% 가까이 상승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그 엔비디아 발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지금 프리 시장에서 선물 시장이 상승하면서 올라와 주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바로 100% 무조건 올라온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거는 약간은 성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시청자분들에게 물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삼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내가 신규로 매수할까 고민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신규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앞으로 한 번 더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이때가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 이 박스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또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여기는 일단 우리가 홀딩을 하고 좀 지켜볼 자리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맨날 이 멘트를 까먹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자를 좀 볼 텐데 일단 어저께 막 시장 자체가 올라오긴 했지만 막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거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장기적인 파동 측면으로 볼 때 목표하는 목표치는 아직까지도 윗구간으로 잡고 있는 게 맞는데 오늘 상승 나온다고 해서 이 단기 파동에 대한 4파 조정이 끝난 것이냐. 이거를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만약 약세를 보였을 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타점은 저는 최소 여기 라인까지는 떨어져 줘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는 우리의 기준과 원칙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세장은 항상 이런 등락폭들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 150%가 될지 200%가 될지를 결정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타점이 나올 때 다 공유를 좀 해 나갈 거고 정말 중요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올 때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영상을 좀 빨리 찍어서라도 공유를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이게 평일이고 장중이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매번 유튜브 영상을 막 뭐 상사 몰래 맨날 볼 수는 없잖아. 뭐 주부님들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갑자기 막 중요한 일을 하다가 씨 이거 영상 떴다라고 하면서 계속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상을 제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문자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오거나 중요한 시기가 나올 때는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중요 매수 타점과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 다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텐데 가끔씩 감사하다고 그 기프트콘이나 선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받질 못해요. 네, 받으면 안 돼요. 대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만 잊지 마시고 이것만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하고 있고 뭐 코인, ETF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빚도 정말 많이 지어봤고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흐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지,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